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해당 영상은 5월 31일 내일 월요일 관심 종목 브리핑입니다. 자, 5월 31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만큼은 대한민국 시장의 온전한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매수세가 강할지 매도세가 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시장을 간만에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과 테마를 살펴보면 우선은 삼성제약 재료 일정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강한 거래 대금과 상한가 마감으로 금요일날 시세를 주었던 종목입니다.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재료 일정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적어도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제 1순위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HMM 두말할 필요가 없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현대차 생각보다 의미 있는 양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수급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당연히 좀 지켜봐야 되고요. 최근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들이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죠. 이제는 시세를 좀 줄 모양새를 갖춰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현대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 관련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가 6월 초중순에 좀 나올 것 같죠. 과연 예상대로 대권 출마를 선언할 건지 그렇지 않은 행보를 보인다면 또 반사이익을 받는 정치 관련 종목들도 좀 나오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또 테마 중에 하나인 원전 관련 테마, 그 중에 두산중공업이 한 두 가지 정도 재료가 더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존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스푸트니크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 mRNA, 그리고 미중 갈등까지 좀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우선은 삼성제약 재료 일정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학회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큰 학회에서 공개하는 만큼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제약이 5월 31일 날 아니죠? 5월 28일이죠? 5월 28일 날 상한가 강한 거래대금 5천억 이상이 터져주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점 부근이 사실 얼마 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전고점 이 부분이 단기가열로 거래대금 없이 상한가 상승을 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에 매물대를 뚫는 게 맘만 먹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료 일정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또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종목이 쉽게 죽을 수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아마도 전고점을 좀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루 이틀 조정을 받고 트라이할지 아니면 바로 트라이할지는 시장 관심도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만큼 재료 일정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다음 주 정도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HMM 시장의 주도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연기금 매도세가 약간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기금 수급으로 올라왔던 종목인데 하지만 들어온 금액 대비 나간 금액이 크지는 않죠. 최근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한 종목이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차트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본다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당분간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던 만큼 장중에 수급 체크를 좀 하시면서 특히 이 종목은 프로그램 매매 매도만 좀 잘 체크하셔도 생각보다 편하게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현대차 차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런 구간 전고점 부근을 잘 지지해주고 쌍바닥을 이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종목이 금요일날 정말 의미심장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 정도 강한 양매수가 들어왔던 적이 없죠.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다지면서 바닥을 좀 만든 쌍바닥을 좀 찍은 듯한 느낌. 보통 이런 수급주들은 이렇게 강하게 양매수가 들어온 날을 기점으로 우상향 그래프 차트를 만드는 모습이 꽤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수급주인 만큼 장중에 수급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간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기대감이 좋아진다는 관련 기사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수급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현대차는 우선순위로 놓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둘 다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이고요. 원전 관련 테마들이죠. 이 중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 재료 말고도 폐배터리, 20조 급성장 이런 관련 기사로 이런 관련 재료도 섞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재료가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종목 모두 신고가 부근에 있고 수급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시가총액이 꽤 나가는 종목들이죠. 수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신고가에 위치한 만큼 아무래도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들 역시 프로그램 수급에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중공업처럼 하루 날 잡고 나 잡아 먹으십시오 하고 하루 종일 수급이 들어오는 날들이 있죠. 이런 경우를 좀 잡게 되면 보시게 된다면 매매 포인트를 잡기도 쉽고 수익을 내기도 쉬운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큰 기사는 아닌데 이제 문 대통령이 P4G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이고요. 요 회의가 탄소 중립 비전을 실현을 주제로 한 회의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을 한다는 기사가 좀 있네요. 뭔가 안고 빠진 찐빵 같은 느낌이긴 하죠. 자, 저탄소 관련 종목 중에 대장주가 예전에 그린 케미칼이었죠. 차트를 보면 의미를 두자면은 이런 부분을 잘 쌍바닥으로 지지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한 종목이고 재상장을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또 저탄소 온실가스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고요. 물론 재료 자체가 강해 보이거나 시선을 끌만한 뭐 그런 재료는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으면서 추가적인 재료가 좀 붙어줘야지만 강한 시세나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정치 관련 종목을 살짝 살펴보면 윤석열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웅진 파평유씨 관련 종목이 좀 상승을 했었죠. 애니동률도 파평유씨 관련 종목이고요.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의지를 확고히 발표를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또 관련 중인 서현, 덕성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이제 위즈코프, 메가MD 이런 종목들은 일자리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역시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탄력 있게 강한 시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대덕은 이제 반도체 관련,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 종목이면서 블록체인 관련주죠. 최근에 윤 검찰총장이 블록체인 관련 관련 기업에 좀 방문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금 편입을 해 두시고 관련된 기사가 뜨신다면은 단타로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저희 예상과 좀 달리 움직인다면은 반사이익으로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뭐 홍준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모양들을 좀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 관련주들은 다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고 기존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프리엠스, 동신건설, 에이텍티엣, 에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어느 정도 다 눌려 있는 구간이고요. 전고점 부근을 좀 지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쵸? 동신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텍티엔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잘 지지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수성 이노베이션이 조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 포인트를 해두시면은 매매 포인트를 잡기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스푸트니크 관련 요 재료는 앞으로도 종종 이런 관련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백신 2억 회분을 공급하고 있다. 물론
관련주들을 강한 상승을 이끌 만한 강한 재료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재료들이 심상치 않게 나온다면 워낙 끼가 있고 워낙 드라이빙 하는 우리 세력 형님들이 좀 힘이 있는 분들이라서 얼마든지 주가 부양을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현수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런 윗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 종목이 위로 시세를 쏠지 밑으로 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제 스포트리그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 트로니아 워낙 끼가 대단한 종목이라서 좋은 구간을 이제 눌리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구간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미중 갈등, 동국 RNS, 히토류 관련 대장주죠. 뭐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지만 가장 최근의 대장주는 동국 RNS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한미, 영국 G7 정상회의가 얼마 안 남았죠. 그 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좀 치고받는 잽보다는 스트레이트, 이런 강력한 펀치 한 방에 좀 주고받는 시츄에이션이 좀 발생을 한다면은 괜찮은 또 탄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워낙 이 종목은 윗꼬리 보이시죠? 예. 불꽃 슈팅을 주고 바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만큼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에 좀 끼를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메타버스 관련주. 워낙 시장 규모가 크다고 관련 기사가 나와 있죠. 1700조 어마무시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노라는 대기업 현대차, 카카오, 통신 3사 메타버스 동맹까지 만들어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협력하고 밀어준다는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어마무시한 만큼 사실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관심을 끌 수가 없는 종목들, 종목 테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당분간은 추가적인 재료들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테마와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저 역시 이제 선익 시스템 기존 대장주죠. 그 다음에 최근 대장주는 옵티시스. 차트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거래 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1000억 이하로 터지는 종목에는 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최근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또 받쳐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은 윗꼬리 달고 조정, 윗꼬리 달고 과연 조정을 받을지, 보통 윗꼬리 매도세가 강한 차트 모양이 나왔으면 힘이 없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밑으로 밀리는 게 일반적인 거죠. 예. 근데 이 구간을 잘 버티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이 좀 무게감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워낙 큰 시장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재료가 좀 나와줘야지 저같이 재료 세력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편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차트로 접근을 한다면은 윗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어떠실까 싶네요. 뭐 한빛소프트웨어, 자이언트 스텝이야 2, 3등주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선익 시스템, 그 다음에 옵티시스 위주로 매매 포인트를 구성할까 싶고요. 자, M&A 관련주, 이현제약이 대장주죠. 지금 단기 가열 구간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단기 가열 구간에선 거래 대금이 터질 수가 없죠. 이런 구간, 조정 구간까지 내려와 준다면 좋은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구간에서 잘 버티고 위로 쏠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M&A 관련 종목들은 뭔가 특별한 재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뭐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 세력들이 재료를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 기회가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테마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료가 장중에 좀 뜨는지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좀 편한 매매 관점이자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지금 미국, 중국에서 가상화폐 때리기 중이죠. 뭐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뭐 금지, 제재 이런 관련 기사들밖에 없습니다. 생각보다 가상화폐가 그래도 잘 버티고는 있네요. 다만 가상화폐 종목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단기간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건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상화폐 반대 개념이 디지털화폐의 반사이익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왔던 테마이기도 하고요. 이대로 쉽게 죽기는 좀 어렵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터졌던 KCT, 최근에 또 대장주 역할,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있는 K사인, 이 정도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테마는 워낙 대장 순환매가 빨리 이루어지는 만큼 다른 종목도 그날그날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KCT 같은 경우는 음봉 이후 요 구간을 잘 버티고 있죠. 저는 이제 이 구간까지 내려와라 기다리고 있는데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어쨌든 요 구간을 박스권을 좀 이루면서 버티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요즘 또 추세를 보면은 각계 전투, 각계로 움직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중에 크게 좀 잘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수익 매매로 포인트를 잡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큼직하게 수익 구간을 좀 잡으셔서 잡아 들어가신다면은 아무래도 가상화폐 반사이익으로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기득권 세력인 정부, 국가에서 좀 밀기에도 좋은 섹터가 또 디지털 화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수익 매매 포인트로 전략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테마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내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테마 섹터는 이 정도이고요. 어쨌든 내일이 이제 5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자, 마지막 날 잘 마무리 하셔야지 또 이제 6월 달을 새롭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월 31일 잘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